플랜트 패러독스 또 이어서 건드리 박사의 이 책을 지난 17번에는 자 이제 플랜트 패러독스의 이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장내 미생물을 잘 돌봐라. 미생물의 집이다. 당신은 미생물을 죽게 만드는 독소들을 제거하라. 과일은 사탕과 다를 바가 없다. 사탕이 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일도 스톱해라. 이거 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사회규칙.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이 당신이다. 그런데 이제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많이 먹어도 오히려 살 빠진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 빠지는 다이어트, 이것은 그만큼 속에서 미네랄 또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져서 소화 대사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오늘 내 몸이 옥수수라고? 내 몸이 내가 먹은 것이 나다. 그럼 내가 옥수수라고? 왜? 봅시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옥수수 기름, 옥수수 전분, 옥수수 가루, 옥수수 시럽, 그리고 옥수수에서 추출한 여러 가지 재료에 의존한다. 유전자 변이를 통한 만들어진 그 옥수수를 통한 시기로 되어진 육고기 음식들이 다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옥수수가 되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480개 버거를 조사한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버거, 즉 93%의 C4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버거를 이루고 있는 고기가 옥수수에서 비롯되었다. 동물의 식단에 옥수수가 대단히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닭고기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고기도 옥수수로 만들어진다. 버거에 들어간 간 쇠고기의 93%가 옥수수에서 비롯되었다면 나 자신의 얼마만큼이 옥수수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듣고 싶은가? 93%에는 못 미친다. 이제 나쁜 소식이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성인의 머리카락을 검사해서 69%가 옥수수 전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건강 분야의 권위자인 산제이 굽타의 머리카락 분석에서도 동일한 비율의 옥수수 탄수화물이 발견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모발 검사 옥수수 함량은 단 5%였다. 미국과 유럽에 이렇게 차이가 이런 것들이 건강의 차이가 많이 났군요. 그래서 재료들을 될 수 있으면 미국에 있는 여러 재료들보다는 세계 각처에 있는 좋은 재료들을 가진 건강식품 재료들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아직 나쁜 소식이 남아있다. 사료용 옥수수는 대부분 BT콘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변형 버전이다. 이 옥수수에는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스노드롭, 이른 봄에 피는 작은 흰꽃의 강력한 렉틴 유전자가 주입된다. 이 렉틴이 옥수수에 들어가 소, 닭, 돼지에게 먹이로 제공된다. 당신이 그 동물을 먹거나 소의 젖을 마시면 그 성분은 당신의 몸속에 침투하게 된다. 이 렉틴은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렉틴이자 심지어 모유에서도 발견된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또 다른 소식이 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닭에게서 골연화증과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닭이 우리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시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뼈가 너무나 약해서 걷다가 부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침에는 골다공증 약을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뼈 없는 닭가슴살을 먹는
여성들이라면 닭이 먼저냐 골다공증이 먼저냐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문제는 정확히 옥수수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동물들이 먹은 것을 먹고 있는 것이다. 가축에게는 일상적으로 항생제를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다. 거의 매주 우리는 치명적인 설사 유발로 고기나 닭고기가 리콜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닭, 달걀과 고기까지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는 옥수수, 밀, 대두에서 자라는 곰팡이의 유독성 부산물인 아플라톡신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화합물은 동물과 인간에 대해 독성을 가지며 이들의 섭취는 유전적 변형이나 암과 연관이 된다. 곡물과 대두, 가금류에 먹이는 이런 것들은 특히 아플라톡신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 다음에 치킨, 맥너겟, 맥도날드의 뼈 없는 닭고기를 튀긴 요리를 주문할 때면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아플라톡신은 닭고기는 물론 빵가루에도 들어있다. 맥너겟을 먹으면 이중으로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우유 한 잔을 더하면 중독 가능성은 높아진다. 몸이 안 아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자 살펴봅시다. 자, 풀만 먹는데 말 근육은 어디서 나올까? 고기와 감자에 철저하게 물들었던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내게 돌아와 녹색 채소가 몹시 당긴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며칠만 샐러드를 먹지 않아도 샐러드 바를 휩쓸 태세를 갖추게 된다. 좋은 박테리아가 자신의 숙주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우리 집을 지키는데 도와주세요. 장내 미생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들은 보답할 것이다. 장내 미생물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식욕을 통제하고 칼로리를 계산하는 귀찮은 일과 정크푸드를 악마로 만드는 일이다.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사람들은 고문하는 끝없는 식탐은 생선으로부터 단백질을 공급받고 녹색 채소로부터 충분히 저항성 탄수화물을 얻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단백 식이의 경우 지방을 다른 농장의 포화 지방에서 얻는다. LPS는 이 포화 지방에 뛰어올라 당신의 장 내벽으로 스며든다. 이후 그들은 대뇌의 공복 중추인 시상하부까지 바로 이동한다. 그 결과로 대뇌 염증이 배고픔을 유발한다. 먹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배고픔이 없다는 것이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과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된 팔레오나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가장 큰 차이이다.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은 적절한 동물성 지방만을 포함하고 있다. 잘못된 동물성 지방은 이렇게 렉틴 때문에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선택을 하라. 고기, 생선, 가금류를 먹지 않는 사람들과 유제품이나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채식주의자 버전과 비건 버전도 있다. 채식주의자들에게도 특별히 선택해야 될 것은 동물성 지방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고릴라들도 아는 사실이다. 나뭇잎에는
근육을 성장시키는 단백질이 엄청나게 들어있다. 말을 생각해보라. 말이 벌을 씹어서 그런 늘씬한 근육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채식 안에서 나뭇잎 속에서 근육을 만드는 이 질 좋은 재료들이 엄청나게 있다. 단백질이 있다.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의 개요.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이라는 혁명적인 접근법은 당신과 장내 미생물에게 필요한 것을 먹임으로써 당신이 적정한 건강과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을 소개한다. 1단계는 3일간의 정화하는 장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좋은 미생물을 강화하고 나쁜 미생물을 제거한다. 3일 후에 장내 유기체들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장도 변화한다. 나쁜 미생물이 바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면 1단계에서 바로 2단계로 이동해야 된다. 2단계는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2주만 투자하면 그 보답으로 건강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6주 후에는 새로운 식습관이 몸에 뵐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특정한 식품을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계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피해야 할 것은 주요한 렉틴인데 곡물, 에스트로겐 유사물질까지 함유된 옥수수, 대두를 비롯한 콩과 식물을 피하라. GMO 식품, 유전자 변이 식품 이 말이죠. 라운드업이 처리된 작물들, 다시 말해서 제초제 등등 이런 살충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교란시킵니다. 많은 포화지방, 여기에는 면역 시스템을 민감하게 만드는 통곡물 제품이 포함된다. 채식주의자나 비건을 위한 해법도 따로 있다. 모든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제거한다. 신체의 공격 모드를 촉발해 지방을 저장하고 배고픔의 원인이 되는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를 최소화한다. 오메가6는 옥수수 이런데, 대두 이런데 많이 있는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은 좋은 어류에서 채취하거나 식물성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공장형 농장에서 키운 가금류와 가축, 항생제, 오메가6 지방산이 가득한 옥수수 콩을 먹이고 라운드업이 섞인 모든 양식 생선을 제거한다. 소량의 견과류, 카카몰리, 아보카도를 간식으로 먹는다. 적절한 식품을 먹고 있다면 점차 간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잘못된 식품은 허기를 더 많이 느끼게 한다. 뇌 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이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모든 잎채소와 특정 채소, 상당량의 등이 줄기 식물과 저항성 전분을 함유한 식품들, 이후에는 과일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 단 제철 과일이어야 하고 과일을 사탕같이 취급한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어유, 들기름, 아마인유, 아보카도, 호두, 올리브, 마카다미아와 같은 허용되는 기름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물론 MCT 오일을 섭취한다. 이들은 모두 장 내벽을 빠르게 치유한다. 동물성 단백질의 일일 섭취량은 230g 이하로 제한한다. 생선과 조개도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 동물성 단백질은 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많고 동맥을 상하게 하는 N글리콜류라민산이 없는 자연산 어류와 조개류, 방목된 혹은 오메가3 지방산을 먹인 닭의 달걀에서 얻는다. 일 단백질 섭취량에서 110g은 풀을 먹인 혹은 방목된 고기에서 얻는다. 여기에는 곡물과 대두를 먹인 동물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고 오메가6 지방산이 적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N글리콜류라민산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 적절히 먹어라. 이것은 또 해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유제품은 특정 종의 소나 양, 염소, 물소의 것만 섭취한다. 이들은 카제인 A2를 만든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버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제품을 제한한다. N글리콜 유라민산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 유제품 중에서는 버터 외에는 모든 종류의 것을 제외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글리콜 유라민산,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드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3단계, 생선을 비롯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인다. 하루에 총 60에서 110g으로 제한하고, 계란 한 개면 50g이 넘어버리죠. 한 개 되죠. 그러면 2개 정도의 것인데 좋은 계란 말이죠. 자, 제한하고 간헐적으로 금식을 한다. 10장에서 소개할 브렌트 패러독스 케토 프로그램은 당뇨, 암,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과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ALS 같은 신경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3일간의 정화 이후 바로 10장으로 이동을 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간헐적 단식이라, 이것은 한 끼 한 끼 건너뛴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뭐 하루 종일 이틀 이렇게 또 쉴 수도 있는 단식이 필요할 체력이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 시간적으로 4-4-12가 좋습니다. 4시간 식사 후 4시간을 공백으로 두고, 또 식사 후 간단하게 또 4시간을 공백을 두고, 저녁 식사 후에 다음 날까지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 혹은 18시간 아침을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12나 16시간의 공백을 두는 것을 간헐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력솥의 재발견. 압력솥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구입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압력솥이 폭발해서 주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조리하던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 시대의 압력솥에는 기계식 조정기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압력이 끔찍한 결과를 낼 정도로 높아질 수 있었다. 오늘날의 기계들은 완전히 다르다. 큰 압력을 견디도록 고안된 금속 연동 뚜껑, 밀폐 가스켓, 또 공기 제거 밸브 때문에 기계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가격도 놀랄 만큼 싸졌다. 조리가 끝나면 정지되는 자동 압력솥도 있다. 렉틴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라면 편리한 압력솥보다 좋은 것이 없다. 압력솥에서는 렉틴 제거가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이 필요한 분들은 압력솥을 통한 이 밥을 해 먹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채식주의자와 비건을 위한 기쁜 소식은 뭘까? 내 환자 중에는 채식주의자와 비건이 많다. 자, 비건은 적당한 고기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이용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힘든 일일 것이다. 다행히 나는 그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곡무로 렉틴은 압력솥을 이용하면 파괴할 수 있다. 압력솥이 콩가 식물은 물론 가지 속 식물과 호박과에 속하는 채소의 렉틴을 파괴한다. 조리돼서 몇 분 만에 말이다. 게다가 압력솥으로, 이 압력솥만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조리해서 렉틴을 잃은 콩은 수명을 연장하고 기억력을 강화한다. 채식주의자와 비건들은 프로그램 2에서 적절하게 조리된 소량의 콩과 식물을 비롯한 렉틴 함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불행히도 밀, 호밀, 보리, 귀리에 든 렉틴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러한 식물은 절대 금지다. 밀, 호밀, 보리, 귀리 이런 걸로 참 건강식품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렉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나 등등 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렉틴이 파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중지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단백질의 적정량은 얼마나 할까?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지만은 현대인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이를 당으로 대사시키는 이런 높은 혈당, 비만, 짧은 수명과 관계된다. 빨리 죽는다. 그렇게 하면 더구나 동물성 단백질에 함유된 특정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류신, 이소, 류신은 급속한 노화와 암세포 증식의 주범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일까?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이 아니라 지방을 제외한 신체 질량을 근거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노화 연구소의 발터 롱고 박사와 나는 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거쳐 체중 1kg당 0.37g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체중에 0.37을 곱하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법에는 장과 점액으로부터 버려지는 20g의 단백질이 재활용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점액과 장 내벽의 세포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점액이 만들어지거나 장 내벽의 세포가 죽거나 대체되면 우리가 장내에서 이들 단백질을 소화시킨다. 이미 상당히 낮은 단백질 권장량에서 절반을 제거하라. 만일 우리가 가진 단백질이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단백질 필요량은 충격적일 정도로 적다. 적게 먹어도 이것을 너무 수준 높게 정해진 건강에 대한 또 어떤 정해진 것대로 하지 말고 아예 줄여라. 왜? 장내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침에 중간 크기의 달걀, 단백질 약 15g이 된다. 점심에 염소 치즈 5g을 얹은 큰 접시 샐러드, 간식으로는 피스타치오 크게 2스푼, 저녁으로 연어 85g만 먹어도 필요량을 훌쩍 넘겨 단백질을 섭취하게 된다. 당신이 먹는 채소에 든 단백질은 계산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렇다.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다. 찐 콜리플라워 반 컵에는 1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찐 고구마에도 2g이 들어있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만 먹으면 족하다는 규칙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 1인분 85g이면 충분하다. 최소한 단백질은 줄여라. 얼마든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